전국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시작됐지만 개화가 늦어 벚꽃 없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축제에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김제 꽃빛들이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감동을 할 수 있는 봄꽃 축제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 등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소음과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유세에 따른 소음과 교통불편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벚꽃이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전북 곳곳에서는 벚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벚꽃이 없는 벚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지자체에선 축제에 수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봉오리를 맺은 채 아직 피지 않은 벚꽃나무가 앙상한 나뭇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축제는 시작됐지만 다소 쌀쌀한 날씨에 방문객의 발길은 드문드문.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는 많이 있어요. 근데 꽃 보러 오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하고 있죠. 고창뿐 아니라 벚꽃 축제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정읍과 부안, 임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창군과 정읍시는 유명 가수를 부르는 등 벚꽃 축제 행사 대행 계약에만 3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특히 고창군은 조형물과 홍보물 비용 등을 추가 투입해 이번 축제에만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반면 부안군은 5천만 원으로 계암동 벚꽃 축제를 엽니다. 상서면 주민을 중심으로 작은 축제를 여는 건데 벚꽃이 피지 않아 축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봉사활동식으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봉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일주일 동안 했었고 금년에 이제 4일 동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 일주일 가야 될 것 같아요. 벚꽃이 안 펴서. 전국적으로 20개가 넘는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벚꽃은 보이지 않는 축제장. 수억 원에 달하는 축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네, 이처럼 봄을 맞아 전북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김제에서는 작지만 소중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봄꽃 축제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김제 꽃빛들이 축제를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단 꽃빛들이 축제에 오면은 돗자리 딱, 커피 딱, 버스킹 딱, 감독님 CG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호수를 낀 광활한 도심 공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제 꽃빛들이 축제가 열리는 시민문화체육공원인데요. 지역의 벚꽃 명소지만 잦은 비에 꽃샘 추위마저 이어지면서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볼거리를 잘 해놓으셨네. 지금 뭐 신경 많이 쓰시고들 고생들 하셨구만. 이왕이 꽃이 화창하게 폈다면은 더 볼거리가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 호숫가를 따라 난 산책로를 유유히 걷다 보면 나무 중에서도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것으로 알려진 편백나무 아래서 소풍도 즐길 수 있습니다. 숲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인디밴드 음악과 클래식 공연 등은 축제 내내 이어집니다. 유럽풍의 노천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음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역 주민 22개 팀이 마련한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날 수 있고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과 감성이 묻어나는 벼룩시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놀이 공간도 확대돼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볼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사갈 수 있는 것도 많고. 선물용으로 할 것들도 많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 와서 데이트하기 좋을 것 같아요. 축제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다름 아닌 지역 주민들로 올해는 120여 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술이 없고 친환경적인 행사로 차별화를 꾀한 김제 꽃빛들이 축제. 벚꽃이 아직 피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지만 작지만 소중한 감동. 김제의 꽃빛 봄날을 주제로 열리는 꽃빛들이 축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원광대병원 교수 70%가량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 의대와 원광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50여 명 중 11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비대위는 최근 교수는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이 모여 긴급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 전공의나 인턴, 의대생의 상당수가 입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입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간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0%가량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 요구 내용은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전담 조사관을 투입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입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교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폭력 사건도 공식화되고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도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경미한 사안 등은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관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전북에서 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8일 경찰이 접수된 선거운동 관련 불편 신고가 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세에 따른 소음과 교통 불편이 각각 9건과 7건으로 전체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금품 향응 제공과 후보자 비방 등에 포함되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정읍시 사회복지사협의회가 28일 총선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사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준명 후보와 사회복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75세 이상 노인 생활 기반 안정 정책과 정읍시 사회복지관 건립, 자활센터 무상 임대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임기 내에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입법 제안하고 자활센터 무상 임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7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 또 대승과 일강 등 기업들은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와 백구 산업단지에 4,03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투자로 500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지평선 제2산단과 백구 산업단지의 기후발전 특구 지정을 향한 출발입니다. 앞으로 김제가 기후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소상공인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도 지원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와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5천만 원 대출 시 이자 3%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어느 동네에서 커피 음료점을 창업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시군별 사업자 수나 또 평균 연매출을 따져볼 만한데요. 지난 2023년 말 기준 전북에서 커피 음료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총 3,759명, 지역별로는 전주에서 1,60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평균 연매출은 김제가 1억 83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순창이 1억 602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낮은 지역은 장수로 5,996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또한 커피 음료점 연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으로 무려 49.3%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완주는 0.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의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했습니다. 남원시는 영농철을 앞두고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18명이 입국했으며 앞으로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41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추가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0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12월 라오스 루아프라방시 현지 출장을 통해 직접 근로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주권과 인권 보호에도 힘써 가겠습니다. 임실군의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가 구성돼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구성해 옥정호에서 불법 어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또 불법 낚시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도 적발할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 감시 활동과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통해 수질을 보전하고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정읍시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한선미, 이상길, 서향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김제시는 제3대 어린이 청소년의회 발대식을 하고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3대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지역 초중고등학생 3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은 물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린이 청소년 눈높이에서 바라본 시정 현안과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시 농소동 신축 건물로 이전한 정읍경찰서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닷새 동안 이사를 마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곤 서장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청사 이전으로 민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전북도 암관리 건강검진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국민을 대상으로 폐암과 전립선암 무료 검진을 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암 예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암 검진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보건기관 28곳에 대변통을 비치하는 등 암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3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평가에서 정읍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기관장 관심도와 기업과 규제 애로 해소 등 16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 명의 공무원이 한 개의 기업을 전담하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발굴해 지원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지역 내 기업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평가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김제부안 군산의 더 큰 성장과 전북 발전을 위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20대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전주시의원, 전주시 전라북도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전라북도 부지사를 거쳐서 현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4년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268명 중 전체 5위를 차지하며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률섬유자연맹의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4년 연속 역임하고 농해수위위원으로서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해 삭발까지 강행하며 최선봉에서 싸웠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SOC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3,017억 원을 증액하여 좌초유기의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무너진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켰습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주거와 교육, 교통, 생활 편의시설 등 각종 경제지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기회를 주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무능한 일꾼은 이번 기회에 바꿔줘야 합니다. 강력한 여당의 힘으로 제 고향을 바꾸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조기에 꼭 완성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세계적인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 기지의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SOS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수소 산업, 또 K푸드 등 미래 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전진지로서 국제 물류 허브와 국제 공항, 또 인입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조기 조성하여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며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 장군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실망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의 정치 형태를 보면 누가 출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규모는 지금 세계 13위, 무역 수준은 200위입니다. 참고로 북한이 100위입니다. 앞으로 3년간 이 정부가 유지된다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역의 열악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현실의 열악함과 비참하고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하고 아리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새만금 개발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노총에서 3번의 도전 끝에 연맹위원장에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정해지면 좌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